합의된 내용이 이행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이행 부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호연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부분을 합의를 하고 그것을 문서로 남겼지만 이행되지 못해서 또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수행원들의 면면을 좀 보더라도 홍민 박사님 직접 지적하셨듯이 이제 실질적으로 군의 어떤 투톱 그리고 외교 라인의 쌍두마차가 다 함께 내려와서 공식 수행을 했거든요. 이런 수행원의 구성을 보아도 뭔가 좀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하고자 하는 좀 의지가 보였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합의만 해놓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이행에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상회담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직통 전화를 통해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욱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명문화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문 대통령은 분단 이후 평양을 방문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이후 11년 만입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도 합의가 됐습니다. 날짜는 오는 8월 15일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친척 상봉 등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첫 이산가족 상봉은 8.15를 계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향 방문과 서신 교환까지 논의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이르면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계기로 상봉 행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명단과 생사 확인 등 실무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탈북 여정 5번의 송환을 요구하며 이산 상봉을 줄곧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향민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습니다.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두 차례 상봉 행사 이후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숨진 신청자만 7,800여 명. 생존자의 65%는 여든을 넘긴 고령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